이로라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이루라 책방지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번이 4탄이죠. 이번에 4회 계속 1회, 2회, 3회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그 건축주 입장에서 우리가 건축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건축주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다룰 내용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파주에서 첫 번째 직영을 했고 지금 두 번째 여기 강화도에서 이루라 책방을 8개월간 직영 건축을 직접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던 어떤 미천하지만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았듯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고 정말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 건축업자를 피하는 5가지 방법. 일단 여러분, 사기 업자는 사기 건축업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우리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냐면 가장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은요, 이 악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뿔 달리고 되게 무섭게 생겼고 그렇게 악마로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악마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악마가 그렇게 생겼다면 그 누구도 악마에게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악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너무나 달콤할 겁니다. 그게 악마예요. 아이러니컬한 거죠. 악마가 악마처럼 보이고 사기가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인다고 하면 누구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제 경험적으로 사기 건축업자를 피하는 방법, 다른 말로는 사기 건축업자 구별법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2번을 하면서 사기 건축업자한테 당할 뻔은 했어요. 당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보는 눈도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지경에서는 그 의외의 문제가 생겼죠. 그냥 업체가 중간에 망한 거예요. 사기치려고 사기친 건 아니고 일을 너무 벌려놔가지고 그 업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첫 번째 제가 직영을 했을 때 그 건축업자 대표가 진짜 이게 셌어요. 이게. 그래서 영업을 진짜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수주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사람이 참 그렇죠. 영업을 잘하면 실행을 못하고요. 실행을 잘하면 영업을 못하고요. 2개 다 잘하면 일찍 죽더라고요. 신은 공평한 것 같아요. 일단 그분에겐 엄청난 입을 줬나 봐요. 근데 그냥 어디 가서 쪽쪽쪽쪽쪽쪽 일을 물어오는데 그 뒤에 현장 수장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는 걸 그 영업 대표의 이빨로 계속 메꾸는 것도 한도가 있죠. 영업 수장 튀고 현장 말아먹고 그러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반강제적으로 직영을 하게 됐죠.
뭐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사기꾼은 아니에요. 그냥 회사를 잘못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피해가 누구에게 온 거죠. 많은 분들이 사기 건축업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이런 항변을 합니다. 업자들은 소수가 그러는 거 아니냐, 다수는 잘하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10명에 1명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1명이 나한테 걸리면 나에게 100%예요. 누군가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1명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저도 2번을 직접 경험해보고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보다 보면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직영 건축을 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업자들과의 그런 그 관계 설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차라리 내가 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겠다. 이게 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지금 후회하지 않고 있고요. 뭐 물론 그래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이 길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사기 업자와 그렇지 않은 업자를 구분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저도 집을 2번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견적도 많이 받아보고, 일단 견적 제대로 안 주는 업체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 견적 주는 거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건 아는데, 견적도 주지 않고 건축주에게 뭔가 계약을 결정하라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이게 한두 푼짜리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 저가인 상품에 대해서는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요. 근데 고가일수록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성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이마트에 가서 판단을 살 때는요, 저 홈플러스하고 다른 데하고 다 분석을 해봐요. 왜냐면 분석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데이터셋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원, 200원, 1000원 정도 더 비싸다 안 비싸다라는 게 금방 나오고요. 왜냐면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성품이죠. 근데 주택은 일단 덩치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분석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감성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감성적 선택 중에 가장 큰 게 브랜드라는 겁니다. 브랜드. 뭐 어떤 대기업이 하니까 좋겠지.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이 넛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은근히 의사결정을 여러분 합리적으로 하기보단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업자를 만났는데 뭐 같은 고향 사람이다, 뭐 같은 지역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남 안 속이게 생겼다. 여러분, 그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악마는 악마처럼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춤형 상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건축주, 이상한 건축 업자들을 피할 수 있느냐? 제가 5가지 팁을 제 나름대로 경험한 걸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건축업자와 미팅을 할 때 반드시요, 그 업자분에게 전 건축주와의 미팅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그 건축업을 오래 해봤으면 당연히 전 건축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미팅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세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분은 일단 제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 업자분들을 보면 집을 지으면서 건축주들과 왼수가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과정에선 여러분 내가 밥도 주고 사주고 떡도 사주고 뭐 또 갖다 주고 그냥 못 하나 제대로 좀 박아달라고 신경 쓰죠. 뭐 내가 내 돈을 주고 일을 부리는 건데도 상전입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요, 그 상전이 그 선을 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건축주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건축주가 마지막에 그 카드가 있죠. 도급 같은 경우엔 잔금을 쥐고 안 줘요. 뭐 그 사람도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집 다 짓고 서로 왼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건축업자들은요, 이러한 그 건축주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잘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관계를 가져요.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뭐를 따지고 봐도 건축주는 클라이언트예요. 건축주는 업자들 입장에선 고객이에요. 고객 위주의, 소비자 위주의 사고를 해야 돼요.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간에 건축주가 조금 뭐 좀 바꿔달라 뭐 하다가 보면 자기 방식대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승질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 건축주와 미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뭐 전화통화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은 집을 짓고 그 전 집주인과 건축주와 그냥 계속 왼수되는 사이예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일하고 싶으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 건축주 2명에게 받으세요. 한 명은 그 둘이 짜고 칠 수 있습니다. 우리 둘은 짜고 칠 수 있어도 셋 이상 가면 짜고 치기 어려워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몇 억 자체가 뭐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그거 뭐 푼돈이다 나에게.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집 짓는 거 몇 억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검증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업자분들도 이 정도의 검증을 해 주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도 영업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이 전 건축주에 대한 걸 물어보신다면 건축업자들도 건축주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할 거예요. 노력할 거예요. 아무리 건축주가 나쁜 사람도 있고 뭐 한다고 해도 건축주는 클라이언트라는 거에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그게 싫으면 업자분들은 그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 하셔서 돈 버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집을 지을 땐 제가 클라이언트지만 저도 다른 일을 할 땐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건축업자의 유튜브나 SNS 활동성을 보세요. 뭐 건축업자가 집 짓는 게 바쁘지 뭐 그런 거 할 틈이 어딨어? 근데 요새는 여러분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자기의 능력을 소신껏 어필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젊은 목수들, 젊은 이 건축업자들은 유튜브 활동 되게 열심히 해요. 뭐 엄청나게 여러분 뭐라고 할까, 편집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브이로그 형태로 자기를 계속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게 아니라면 블로그라도 뭐라도 자기가 현장에서 일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사람이 좋아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문제가 돼도 그 기록물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한, 자기 건축물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뭐 블로그도 안 하고 카페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와, 이분 여러분 전혀 흔적이 없네요. 그분이 사라지면 어디서 찾을 수도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공인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인은 도망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신뢰성이 좋아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활동적 지수를 좀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 제 개인적인 노하우인데, 통장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통장 사본을 좀 달라. 신분증이 아니라 통장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 건축업자분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제 경험상입니다. 건축업자분들 중에 자기 이름으로 통장 개설 안 하고 다른 분들 통장으로 돈 받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자기가 은행 통장을 개설 못 하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남의 통장을 이용해서 대금을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몰라도 일단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원래 금융실명법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나중에 돈 줄 때 내 친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입금해줘, 문제 많습니다. 그럼에도 되게 실력이 뛰어나다? 여러분, 자기 이름 떳떳하게 사업하면서 실력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네 번째, 계약 전에 무조건 된다라는 분 조심하십시오. 예스맨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그분들의 특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요, 많이 바뀌어요. 그렇다고 확 바뀌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들을 얘기해서 포기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계약서를 되게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는 그들이 써온 것보단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그분들에게 사인을 받는 게 좋아요. 협상은요, 내가 들고 가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보세요. 내가 조건을 한 100개 갖고 갔어요. 많이 갖고 가세요. 원하는 만큼. 그럼 그걸 그냥 쓰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 조율을 합니다. 거기서 빼고 뺄 거 빼고 넣고 이렇게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한 장짜리 계약서, 나중에 여러분이 업자와 문제가 생기면요, 계약서밖에 여러분 지켜줄 게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건축에서 나오는 모든 이슈들은 형사도 되겠지만 민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제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정신적, 기간적 이 피로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일절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법인 건설회사와 일을 하시는 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은 제가 첫 번째 파주에서 한 게 법인이었거든요. 법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자연인이었거든요.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그 사람이 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분의 사모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이지만 1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법적인 책임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여러분 보상 못 받았어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개인은 무한 책임이고 법인은 유한 책임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지나치게 여러분 영업 잘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입으로 일한다고 하죠. 입으로는 여러분 달나라에 여러분 63빌딩 져요. 근데 실제로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입으로 일합니다. 입으로. 여러분, 건축은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입으로 일하는 건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영업의 목표는 계약 체결이지, 그 계약 체결 후에 있는 일은 그 다음 파트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영업팀이 있고 서비스팀이 있고 품질 개발팀 이렇게 다 부서가 나눠 있어서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컨택을 하는 그 건설회사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웬만한 건축회사들 가보면은 여러분 그냥 조그만한 점방에 그냥 전화 받는 아가씨 한 명밖에 없어요. 다음 분들은 책상만 있다고요. 왜? 어차피 종건이라면 라이센스 어디서 빌려가지고 했겠죠. 다 그렇게 해요, 대부분. 물론 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업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말씀해 드렸던 거를 크로스 체킹을 하세요. 그럼 영업을 못하는 분들이랑 하라는 거냐? 영업은 여러분 그 사람의 회사 소개를 아는 거고, 그 영업은 여러분 내가 그 회사를 좀 파고 들어가 보는 거죠.
우린 여러분 자동차, 그러니까 기성품을 사는 거와 이 집은 다릅니다. 집은 여러분 맞춤 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기 건축업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기 건축업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처음에 말했던 악마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 건축주와의 미팅을 요구하세요. 또 두 번째, 유튜브 등 SNS 활동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세 번째, 통장 사본을 한번 요구해 보세요. 네 번째, 무조건 예스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는 반드시 여러분 뭐요?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뭐 요새 어플 같은 거 보면 얼마 소정의 피를 내고 변호사로부터 간단하게 이 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도 그 로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영업을 안 해요. 고객 관리가 영업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정말 자동차 세일즈맨의 정말 자동차 세일즈 왕들은요 영업 안 해요. 영업할 시간에 기존 고객에게 뭐야? 선물 주고, 기존 고객 어떤 거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 최고의 영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추천해 주는 게 최고의 그 영업이라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일만 합니다. 왜요? 영업은 그냥 고객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영업적으로 저 사람 진짜 이 영업 잘한다, 한 번 더 필터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랑 그 사기 건축업자를 피하는 5가지 방법을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